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IFRS 국제회계 표준 S2 기후 관련 공개 표준의 부록비 산업기반 공개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산업표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삼성전자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2022년 6월 30일자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그 작성 기준은 GRI라고 글로벌 레포팅 이니셔티브 스탠다드 표준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회사에서는 핵심적 부각 방법, 코어 옵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그 두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회사 소개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어떤 그 보고 기준 순서에 의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2번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접근, 그 다음에 3번이 환경, 4번이 그 empowering communities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디지털 리스폰시빌리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ESG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지속 가능성 그 접근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그 나와 있는데 상당히 그 광범위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어떤 그 모양새인가를 알아보는 게 이제 그 제 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그 보입니다. 그 다음 장에 계속해서 뭐 our employees 해서 우리의 그 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안전, 보건, 인재 양성, 조직 문화 등 이렇게 그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협력업체와의 지속 가능성도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Sustainability Foundation이라고 해서 여러 이 단체들하고 그 연관성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Facts and Figures라는 영어 제목하에 뭐 경제성과, 사회성과, 환경성과, 또 사업부문별 성과, 뭐 이런 내용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10번에 이제 그 제3자 검증 보고서가 이제 그 좀 눈에 띕니다. 독립된 검증인의 검증 보고서다. 이게 이제 누구가 되어 있냐 그러면 이제 회계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영 회계법인입니다. IFRS 현재 그 초안이 그 돌아가는 것도 이 국제 회계 기준인데 만약 이게 이제 2023년부터 본격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역시 보고, 그 공개 표준 그 보고가 검증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솔직히 그 회계법인들의 밥벌이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의견서라고 해서 그 GRI 대조표, TCFD 대조표, 그 다음에 SASB 대조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 SASB가 바로 그 지금 얘기하는 그 부록비에 해당하는 그런 표준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미국의
지속 가능성 그 위원회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ESG에 대한 표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미국 표준이 대세를 이루고 이거로 통합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대화도 있고 고객 만족도 조사도 있고 해서 매우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광의적인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재무적인 정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비재무적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 IFRS S2에서 얘기하는 우선은 이제 이 S 중에서 이 엠블러먼트에 해당하는 내용만 현재 표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S1은 일반적인 그 사항들로서 또 좀 광범위하게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로 볼 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지속 가능 보고서 등등을 비재무적 정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그 지속 가능 보고서가 재무정보하고 그 SASB는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는 그 취지가 근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지속 가능 보고서를 누가 담당할까 이렇게 했는데, 조직표를 쭉 보니까 아예 그냥 지속 가능 경영 추진센터 담당 임원이 있고 부사장급이고요. 여자분이시고 1969년생으로 상당히 나이가 드신 분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현대차도 궁금해서 보니까는 이제 딱 맞게 이름에 맞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지속 가능 경영 기획실장이라고 부사장급이 또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도체 업체, 이거는 이제 완성차 종합 조립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완성차 업계, 그리고 기초 소재 업체인 고려 아연을 한번 조직을 훑어보니까 마땅한 건 없고요. 준법 경영팀이라고 돼 있고 감사팀을 또 담당하는 쪽에서 김영규 씨라는 분이 1970년이면은 저희보다는 한참 좀 어린 분이시겠네. 이런 분들이 맡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IFRS로 지속 가능성이 공개 표준이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놈 저놈 이것저것 다 복잡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재무 보고가 IFRS 국제회계 표준에서 하기 때문에 이 국제회계 표준에서 만들어내는 ESG적 내용이 들어간 지속 가능성 표준이 가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미컨덕터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제 스스로도 좀 학습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에는 반도체 장치 직접 회로, 원자재 및 구성 요소 또는 자본 장비를 설계 또는 제조하는 회사가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업계의 일부 회사는 반도체 장치 설계자를 위해 외주 제조, 조립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개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축적으로 지속 가능성 공개 주제 및 측정 지표라는 이름으로 테이블 1으로 이렇게 요구 사항들을
이 요약표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코드에 또 별도로 이렇게 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코드 그 규격이 상당히 그 상세하고 그 수치적으로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카테고리에서도 대부분이 정량적, 퀀티터티브라고 되어 있고, 비재무적 그 정성적 정보로서는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보고서 이런 등등을 국내에서 비재무적 정보라고 이제 언급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들어가네요. 요 내용을 좀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해 봤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항이 있고, 생산하면서 에너지 관리에 대한 얘기가 있고, 물 관리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 수명주기 관리, 이런 네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각각 그 측정 지표를 뭐로 해서 공개를 해라 라고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총 글로벌 스콥 1이라는 것은 스콥이 1, 2, 3이 있는데 1이 이제 그 일반적인 거고요. 또 2가 더 전문적인 거고 3은 매우 그 적용 범위가 그 광범위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1은 단지 그 공장 자신들의 공장 자체인 것이고요. 3인 경우에는 매우 간접적인 분야까지 모두 포함해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프 1, 2, 3에 대해서는 S2 기본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동영상으로 일부 소개를 해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고들은 대부분 이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게 돼 있고, 장단기 목표, 뭐 이런 그 전략, 그 다음에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협의되고 논의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성과 분석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성적으로 정성적 지표로서 그 표현들을 해서 공개를 하라. 근데 이것도 가이드라인 코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의무사항들이 이 코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이 코드에 다 순서적으로 그 요구사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글 번역을 신세를 졌는데 이 빼낸 청물이라고 그 표현된 것이 아마 그 공장으로 들어온 모든 그 용수량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요. 소비된 총물은 그 제조에 소비한 그 물의 양,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저는 이해합니다. 그 빼낸 총물이란 것은 지구에서 총 빼낸 물을 얘기하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TC 여기 코드에 나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린 그 빗물도 그 받아서 쓰는 건지 뭐 그런 건 잘 아직 확인은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트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앞장에 노트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이런 이 노트들에 대한 내용 중에서 좀 인식이 되기 좋은 그 예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사용 패턴을 설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데에서 즉 서버, 데스크탑, 랩탑, 워크스테이션, 넷북, 태블릿, 휴대폰 및 스토리지용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에 대한 그런 이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테이블 2의 그
활동 그 지표라고, 저는 이제 활동 측정 지표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딱 보면은 이제 토탈 생산량을 공개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장의 그 면적, 또 그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 그 103에 대한 그 내용들은, 기업은 자체 제조 시설과 제조 용역을 위해 계약한 시설의 총 생산량을 공시해야 된다.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총 생산량을 단위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반도체 장치 제조업체의 경우 총 생산량은 뭐 이렇게 그 뭐 국제 무슨 어떤 뭐 표준이 세마테크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의해서 뭐 보고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2에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재무정보하고의 그 연결성이거든요. 그 어떤 그 기업의 그 신뢰도를 위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제가 이해하는 고 요구하는 사항들하고 맞아떨어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보는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며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적식성 있고 이해 가능하도록 표현해야 한다. 참 이게 그 함축적인 표현이지만은 검증 가능하다, 비교 가능하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그 객관적인 그 데이터들을 공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2번 그 항목에 문단이라고 이제 그 국내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쭉 그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 그 얘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된 자산의 장부 금액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공시한 정보와 재무제표 상의 금액 간의 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업을 분석하면서 재고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가 그 재고 관리의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분석을 해서 스루풋 회계를 그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솔직히 처음에 어떤 그 공개된 자리에서 제가 그 스루풋 실전 분석을 한 내용을 공개를 할 때, 나는 한 놈만 팬다 하는 이 주유소 습격 사건에 유호성 배우가 한 그 말을 전매 특허처럼 제가 이제 쓰고 있죠. 저는 이 재고 관리 한 놈만 팬다. 네. 그 재고 관리 흐름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 국제 표준의 흐름 방향하고 거의 같은 내용을 제가 미리 요구하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런 양식의 틀에 의해서 검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요즘 뭐 또 기업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하도 말하자면은 이 분식회계 등등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앨런 사태 이후로 현금 흐름표 등이 의무사항이 이제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도 그렇게 발전이 됐습니다만은, 요 양식에 의해 가지고 이게 검증이 된다고 한다면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50%는 이미 먹고 들어간 거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별로 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게 있고 요약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학습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드에 대한 이제 그 요구사항들이 쭉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그냥 빨간 글씨로 표현된 것들을 좀 이 관심 눈에 띄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특히도 눈여겨보고 싶은 그런 대목들이 되겠습니다.
계속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코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기업이 재무보고 데이터를 통합하는 접근 방식에 따라 뭐 이런 이제 표현들하고 연결돼서 나오고 있죠. 이 내용도 여러 번 좀 읽어보면서 좀 우리가 그냥 전문적이진 않지만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ISO 뭐 14064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이제 또 사실 현업 시절 때 환경 시스템 인증 심사원 자격도 획득을 했었고, 또 환경 시스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국제 표준을 소개할 만한 수준은 뭐 그래도 기본은 돼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화면 정지를 했다가 천천히 읽어보시고 다음 장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소개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선에서 그치고 합니다. 4, 5항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드가 이제 또 달라졌죠. 그 주제 항목에 따라서 코드가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온실가스 7개에 대한 그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략 또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해라. 그러면은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는 전략 전술로 확대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2번부터 2.6까지 그 목표에 대한 성과 또 분석,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사망의 위험 또는 제한 요소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장밋빛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 및 그 계획 이런 것들 또는 간축 목표 공개 이런 것들은 뭔가 그 어떤 그 회사의 기본적인 뭐가 틀이 바뀌었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아마 말하자면은 이 공개돼야 될 측정 지표들도 변경이 된다 하는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그 개요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그 규제 사항들이 기업이 잘 이용을 하면은 비용 경쟁력이 높아진다, 또는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면은 여러 가지 간접적인 그 비용들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ESG를 하자. 거기에서 이제 이거 E에 해당하는 내용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코드에 대해서 그 핵심적으로 소비된 총 에너지, 전력망, 전력 비율, 재생 가능 비율, 요거에 대해서 쭉 이제 하부 구조로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부터 3.3까지 있는 내용,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그 사망의 내용은 디테일한 내용까지 쭉 전개되고 있고요. 사항 또 있고, 천천히 좀 화면 정지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관리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물 관리에 대한 중에서 일반적으로 그 반도체 업체는 그냥 공업용수를 쓴 게 아니고 초순수 물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제 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 코드로서 쭉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화면 정지해서 천천히 좀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5항까지 또 있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해서 서머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폐기된 제품에 대한 것을 생산 업체가 향후는 어떤 형태로도 그 회수하는데 그 관여를 해야 된다. 본인들이 직접 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아마 말하자면 그 라이프 사이클 그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런 거를 그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내용에 대한 말하자면 수명 주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배터리 수명이 이제 그 눈에 좀 띄죠. 네, 그래서 가금이면은 수명이 길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일단 그 이해를 하지만 업체로서는 그 새로운 모델 개발 등 예를 들어서 휴대폰 하나만 하더라도 휴대폰 전쟁만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폐기 처리가 어떻게 되고 또 회수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 코드에서 쭉 얘기하고 있고요. 신고 물질에 해당하는 그 매출별 제품 비율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어떤 품목별 판매량과 매출액도 다 이제 공개를 해야 될 거다.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다른 코드 내용인데요. 이것도 그 화면을 정지해서 그 좀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서버, 데스크탑, 랩탑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그 어떤 것을 그 보고할 때 서버, 데스크탑 및 노트북에 대한 소비된 에너지 와트당 벤치마크 성능을 기반으로 프로세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공시해라. 그러니까 이제 뭐 냉장고로 하더라도 전력 효율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매개 변수라는 거로 그 비교 가능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그걸 표현을 해라. 이런 뜻으로 제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2번서부터 4번까지 또 나와 있고 소비 전력량 뭐 이런 거 뭐 있죠. 노트북의 경우 뭐 테스트 수행을 하고 그 결과도 좀 해라. 제가 쓰고 있는 그 노트북이 현재 그 LG 노트북이긴 합니다. 하는데 메이드 인 충칭 거로 되어 있고요. 그 산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원 코드 이 접촉 불량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그 내장된 어떤 그 암놈 쪽의 문제가 아니고 순놈 그 밖에서 끼는 전원 그 밖에서 끼는 순놈 그 플러그가 플러그라고 해야 맞잖아요. 그거를 또 한 그 부품을 샀습니다. 장관 그 뒤에 가만히 보니까 메이드 인 그 충칭하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LG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걸 보니까 충칭 공장에서 조립한 것 모양인데 장어 거부감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또 좀 관심이 갑니다. 요것도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전문적으로 설명한 수준은 되질 않습니다. 저도 시간을 내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제가 필요한 분석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분석에 나가야 될 방향 등을
죄송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참고고 또 학습 자료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그 전문가가 또 교육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내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학습하고 또 사전에 준비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트에 대한 또 다른 코드에 대한 노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그 제조업에 비해서 요구 사항들이 반도체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용수도 물이 들어오면은 그걸 초순수로 만들어서 써야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회사 경험상 그 세척제로 쓰는 게 초순수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초순수 아니 초순도 그 황산으로 세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화학 제품들을 쓰면서 그걸 또 중화시키 가지고 배출을 해야 되니까 이 반도체 산업이 일반 이 자금 여력이 없는 데서는 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환경 그 배출 시설도 그또 이 배출 용수에 대해서 중화시켜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이나 이 근처에 있는 삼성 반도체의 주변에 있는 이 무슨 개천, 네, 옛날에 물고기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살아 돌아왔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옛날에 그런 하천의 배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하천에 이 배출을 해서는 안 되고 따로 배수로를 만들어서 하수 처리 이 집중장으로 연결되는 거 그런 데까지도 아마 현재 환경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장 주변에 이 하천에 물고기가 살아들고 이 새나 이런 것도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친환경적으로 삼성전자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향후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적용될 ESG를 에서 출발한 지속 가능성 레포트 내용들이 재무제표하고 연결이 돼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그런 수준이 요구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거죠. 대기업은 그런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소기업 또 이 인력이 전문 인력이 충분치 않은 그런 곳에서 적용을 어떻게 해서 또 풀어 나갈 것이냐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이 넘어가야 될 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ISO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사실은 너무나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으로 돌아가서 저는 의미가 없어 가지고 또 뭐 사실상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형식은 갖췄으니까 제가 인증심사원 생활도 뭐 조금은 좀 해봤습니다만은 제 건강상 포기를 했고 은퇴를 또 선언을 한 입장이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새로운 표준들이 형식화되지 않는 그렇게 되기를 저는 비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결코 형식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돈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돈을 꿔주는 금융기관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시대는 아마 지나갈 거다.
좀 더 그 강화된 그런 환경 요소들이 통용될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예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